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NFT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.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. 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바이오로그 디버스가 왜 떠있죠? 박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반도체의 날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오가 가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,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, 그래도 장 마감하면 매일매일 허브리핑 영상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꼭 받으셔가지고 그거라도 꼭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, 섹터가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지, 순환매가 어떤 식으로 돌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무료입니다. 받으셔서 좀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박셀바이오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박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에 차트가 떠 있어요. 왜 떠 있을까요? 뉴스가 없습니다. 뉴스가 없으니까 또 사실 주가 위치도 뭐 오늘 또 한번 최저점을 한번 갱신을 했는데, 이 최저점이 어느 정도의 최저점이냐면요, 오늘 저점이 예를 들어서 58,100원이다 하면은, 야, 이게 지금 1월, 2월, 3월, 4, 5, 6, 7, 8, 9, 10, 11 11개월간의 또 최저점을 또 갱신을 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개 같은 날이죠. 보고 있으시느라 굉장히 또 피로하셨을 텐데, 댓글에 사실 어떤 분이 댓글 하나 남겨주셔가지고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둥근 면봉님께서 이 정도면 주가 조작 아니냐,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, 사실 이게 주가 조작이다, 뭐 작전주다, 이런 표현을 이 공개된 이 유튜브에서 쓰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사실 뭐 문제될 수도 있고, 또 허브경제 TV는 또 법원이랑은 또 거리가 먼 회사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웬만해서는 좀 안 하려고 하는데, 말 나온 김에 이 부분에서 좀 가감없이 좀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가 뭐 VIP 회원님들에게 그러니까 강조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있다.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내 주식시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꼭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, 사실 이거 비정상적인 시장이다. 이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, 뭐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돼요.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인정을 해야 주가가 막 급락했다, 급등했다, 막 옆으로 빌빌 기었다가 빠지기만 했다가 올라가기만 했다, 이런 현상들이 이해가 되지. 야, 우리나라 시장, 야, 주식이 어쨌든 간에 투자인데 내가 좋은 기업에 투자했으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요, 주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냉정히. 그래서 제일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. 이걸 무조건 좀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예전에도 주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상한가가 몇 프로죠? 30%죠? 하한가도 30%입니다. 근데 과거에는 상한가가 15%였고요. 하한가도 15%였습니다. 그리고 주식시장 거래 시간도 3시까지였다가 또 30분 늘려주고 막 이랬었는데,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, 예전에 상한가가 15%일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때는 요즘에는 냉정히 막 20% 올라가고 있어도 야, 상한가 가면 10%나 더 먹을 수 있네, 이런 생각을 하지만, 예전에 한 8%, 9%만 올라가도 이거 먹을 군용 별로 없겠는데,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좀 귀한 그런 그런 때도 있었는데, 사실 상한가 15%일 때는요, 진짜 막 2000%, 막 1000%, 1500%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왜냐하면 그때는 점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지금은 점상 가려면 15% 올려야 되는, 30% 올려야 되는데,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점상 가더라도 15%만 올리면 됐었거든요. 지금 15%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, 사실 하루에도. 그때는 사실 점상 가고 막 이래가지고 막 2000%짜리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, 막 진짜 뭐 소위 말해서 누가 봐도 작전주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, 진짜. 뭐 정책 이슈 붙었다 하면은 뭐 1500% 가면은 뭐야 이거 대장주 아니잖아,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, 2000% 정도는 가줘야 아하 이놈이 이제 대장주구나,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, 실제로 상한가가 30% 바뀌고 나서 2000% 이상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손에 꼽습니다. 코로나 덕을 봐서 뭐 2000% 넘게 올라간 종목도 물론 있지만,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, 박셀바이오는 2000%는 고사가 2000%고 뭐고
거의 뭐 2000 몇 프로입니까? 2700%, 2600% 올라간 종목이에요. 냉정히 보면은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상적이지가 않죠. 사실. 물론 뭐 항암이라는 그 섹터, 그런 뭐 기대감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는 뭐 누구나 잘 압니다. 왜냐면 암을 정복한다면 얼마나 그게 진짜 예전에는 뭐 감기약만 잘 나왔어도 막 시총이 엄청나게 뛰고 이랬었는데 암을 고친다?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항암, 면역항암, 거기서도 면역항암이라는 모멘텀을 머금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이유도 정복 불가능한 것이 정복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또 머금기 때문이거든요. 제가 말한 유지는 이 30% 시대에 상한가 30% 시대에 2,500% 넘게 올라간 종목은요.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야, 우리 이 종목이 좋다.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아닙니다. 그거를 이제 직접적인 표현으로 또 둥근 면봉님께서 말씀하신 뭐 조작은 아니겠지만 조작은 아니겠죠. 조작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비정상이다. 제가 이제 돌려서 말하면 비정상이다. 라고 좀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저는 뭐 박셀바이오가 이거를 뭐 주도해서 박셀바이오 회사 사람이 주도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1도 안 합니다. 1도 안 하고 분명히 누군가가 이 종목을 야, 이 정도 모멘텀이면 굉장히 많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. 왜냐면은 신라젠이란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항암이 붙었을 때 이거 예전에 그 사람들의 뇌리 속에 필룩스 날라가고 신라젠 날라가고 HLB 날라가고 셀트리온 날라가고 그 2017년도 18년도에 그 바이오 장세 때 그때 이제 신라젠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사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완전관에 한 명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주가를 엄청나게 날린 건데 완전관에 4명이면은 이건 뭐 야 신라젠 예를 들어서 1000% 갔어요. 신라젠 얼마나 갔죠? 말라온 게 좀 볼까요? 신라젠이 10,000원짜리가 150,000원 갔어요. 몇 프로? 한 1000% 갔죠. 이것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 2000% 가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. 이것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. 그러면 야 신라젠이 완전관에 한 명으로 1000% 날렸는데 박셀바이오는 그것도 모수에 비해서 4명이 나왔다? 이건 뭐 난리 나다. 이거는 진짜 블록버스터급 재료다. 얼마나 매력적입니까? 투자자들 입장에서. 야, 암을 고친다.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.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이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정을 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. 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뭐 3분기 실적이 어떻고 뭐 HMM이 3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오고 어떤 기업이 진짜 또 회사 만들어지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내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일반적으로. 그런 것처럼 박셀바이오는 어쨌든 간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뭐다? 이거를 만들었던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운전수가 드라이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베스트 드라이버가.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때 어떻게 뭐 잘 요리를 했는데 만약에 주가를 이런 데서 물량을 운전사가 주가를 털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운전수가 여기 있었는데 볼일 다 본 거야. 나는 여기서 그냥 여기만 가면 돼 나는. 갔다가 내리고 그냥 차 그냥 냅두고 빈 차네? 열심히 타보자 라고 했을 때 운전수가 없을 때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둥근 면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. 이 정도면 진짜 주가 조작 아니야?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주가 쫙 올려놓고 여기서 엑시트하는 당연히 엑시트하겠죠.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세력들도 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만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종토방 가서 네가 잘랐네 내가 잘랐네 너 한번 죽어볼래? 너 한번 살아볼래?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다가 바이오 종목들이 물론 박셀바이오는 상태 리스크가 없죠.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것도 보시면 주가를 쫙 올려놓고 막 여기서 한번 털어먹고 다시 갈 것처럼 해서 여기도 한번 털어먹고 또 전고점 돌파할 것처럼 털어먹고
죽다가 다시 살아나네. 여기서 한번 또 털어먹고 이러다가 볼장 다 보고 이제 나는 할 일 끝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? 점화가고 거래 정지 맞아버리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죠.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세를 주는 것도 바이오고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 바이오라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어느 정도. 근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박셀바이오는 뭐 상패 리스크는 없으니까.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바라진 않으시잖아요, 사실 단기간에. 어쨌든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, 기존에 있었던 주인들이 다시 오던지 아니면 새로운 베스트 드라이버가 나오던지. 근데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열심히 막 뭔가 이렇게 떼탄 종목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네, 다시 들어오길 기다려줘야 됩니다. 근데 얘네들이 쉽게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? 지수 편입되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건드려주니까. 주가 올려? 공매도 쳐버리고. 주가 올려? 공매도 쳐버리고. 플러스 다시 들어올라 하더라도 이슈가 없는 거죠. 이목을 끌만한. 박셀바이오 저는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진짜 박셀바이오가 진짜로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좋은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 안에서만 놓고 보면은 새로운 운전기사가 필요하다.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운전기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좀 제한사항이 좀 있다. 그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치는 공매도일 수도 있고.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들에 비해서 자금이 딸리는 건 너무나 자명하니까.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뭐 11개월 만에 그 저점을 본 장중에 보신 분들은 진짜 그냥 기분 더러우실 텐데 침 한번 퇴 뱉고 또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. 박셀바이오 영상에 사실 이벤트 홍보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. 불편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뭐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진짜 최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노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인드도 좋으시고 하신 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년에 120만 원이고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. 이벤트 관련해서 문의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1644-1873으로 전화하셔도 좋고요.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1004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